5년 전만 해도 구로동 일대에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으로 가능했어. 하자는 의지가 중요하지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건 사실은 뻥이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는 거야. 구린이들 안녕, 가글 언니야. 오늘도 언니랑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보통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호가라고 들어봤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야. 그리고 세 번째는 금매라는 부분이 있거든. 첫 번째로는 호가야. 호가는 부동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건에 있어서도 호가라는 건 있지. 보통 파는 쪽에서 희망하는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거는 직접 거래된 가격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부르는 가격, 호가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세. 시세가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세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 물론 주변에 나와 있는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가격들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 주로 몇 평대에 얼마더라 주로 형성된 게 시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호가가 더 가깝고, 어딜 봐야 되냐면 국토부에 들어가는 거야. 국토부에 들어가면 그곳에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가격이 확 높아졌어. 그럼 이때부터 시세가 이렇게 실거래가니까 형성됐나 보다? 아니야. 가끔씩 우리 호구 있지. 그건 안 돼. 그리고 갑자기 내렸어. 낮은 가격이 나왔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제부터는 떨어진 가격으로 이 위치로 사야겠다. 아니지. 이거는 증여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요즘 부동산 가격 너무 오르고 양도세 너무 오르면서 증여를 많이 하게 됐거든. 증여세 적게 내려면 될 수 있는 대로 가격을 좀 내려서 거래가 좀 돼야지. 그래서 증여로 판 거야. 그럴 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려면 적어도 거래된 건수가 3건 정도 이상까지의 평균 차를 보면은 시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이 금매야. 우리가 이 금매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금매는 말 그대로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든 정책적인 상황이든 공급적인 상황이 등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금매라고 해. 그 금매물을 사면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금매로 사면 좋은 곳은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보유할 때 내 비용이 적게 들겠지. 대부분 또 대출들도 많이 받을 때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매로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금매로 샀을 때의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금매와의 차액이 이미 수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 금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급하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금매는 급할 때야.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도 단계가 있다고 봐. 1급은 뭐냐면 가장 좋은 금매물, 시대의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급적인 특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지. 정말 거기만 특별히 나온 거. 어쩌면 개인적인 사정이야.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다거나 해외를 가게 돼서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했는데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처분하려고 해. 이럴 땐 좀 시세를 잘 몰라. 계속 전월세를 뺐어야 되기 때문에 전담 부동산이 있거나 해. 그럴 때는 좀 저렴하게 거기서 그냥 내놓겠지. 자기가 빨리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개인적인 사정일 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1급 금매라고 할 수가 있겠어. 하자는 없지만 정말 급한 사정 때문에 파는 거니까 시세 가격보다도 멀쩡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 비수기라는 거 들어봤지. 우리가 숙박시설도 비수기에는 좀 더 싸잖아. 보통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사철이나 이런 것들이 봄이나 가을이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휴가철이라든가 장마철이라든가 막 이럴 때 비수기, 아니면 겨울에도 가을이 성수기였다면 겨울 이런 때 또 비수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6월을 기준으로 한 비수기와 성수기도 있지. 6월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세금을 내느냐 매수인이 세금을 내느냐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수기 성수기도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 요번이 그런 상황인데 이건 주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해. 상반기에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게 바로 이 상반기까지야.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금매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살려면 상반기에 사세요 하는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명시한 거지.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정책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지역의 상황이라고 봐야 돼.
주택 공급이 갑자기 많이 됐을 텐데 입주 시기야. 특히 뭐 전세 같은 경우도 싸지긴 하지만 또 급하게 또 전매로 팔던, 지금은 전매 제한이 돼서 예전 같진 않지만 예전에는 전매 제한이 아닐 때가 있었어. 그럴 때는 청약을 받게 되면은 마지막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처음에 계약금을 내. 그리고 두 번째까지 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로, 무이자 대출도 됐었어. 그걸 나머지 분할을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다 잔금을 치러야 했는데, 요럴 때 전매로 했던 경우도 많아. 그럴 때는 좀 공급 물량이 갑자기 나와야 되는 것들이 팔고 막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있기 때문에 금매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금매물을 구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하나요? 금매물 구입한다는 게 어떤 정석이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노하우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노하우 중에 좀 이건 공을 들여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좀 공 들여볼 생각도 있나? 그래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네. 자세 좋았어. 그럼 얘기해 줄게. 등급이 있다고 얘기했지? 가장 1등급 A급이 정말 개인적인 개인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큰 물건에 하자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다 별거 없는데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는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매물이거든? 근데 그런 매물은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집 살 때 어떻게 하지? 뭐부터 보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어플에서 보거나. 보통 이렇게 하지. 내가 가진 금액 대비 어디가 이 가격인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런 거 어디 있나 찾잖아. 그게 보통 노멀한데 그렇게 공개되지 않는 게 금매물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서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적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불쑥 와서 부동산 금매 없나요? 이러면은 네 있어요 이러고 싶겠어? 아니잖아. 금매는 말 그대로 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사장님들도 그 귀한 매물을 누구에게 줄까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돼 있어. 처음에 금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작업이,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 그리고 지역을 선정한 위에는 내가 뭐 사고 싶은 아파트면 단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단지에 부동산을 가는 거야. 근데 그 부동산도 그 단지에 보면 수십 개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지. 어디를 들어갈까 고민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간판을 한번 보게 돼. 부동산 간판을 봤을 때 크고 뭐 이렇게 새 거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간판이 빛바랜 낡은 간판을 찾아가. 그리고 그 안에 또 계신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약간은 중년 정도 이후 된 분이 왠지 경력이 있을 것 같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다 했을 때 그곳을 찾아 들어가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금매에 대한 얘기를 해. 꼭 찍는 게 좋아. 나 이 아파트 몇 평짜리를 꼭 사고 싶은데 시세를 알고 가야 돼. 그래, 이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지. 조금은 아파트를 아는 척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 계속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할 거 아니야. 요즘 실거래가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에 찍혔더라고요. 근데 호가는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매일 모니터링 한 것 같잖아. 그렇게 하면서 나 꼭 사고 싶은데 나 돈이 근데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좋은 물건 혹시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그런 식으로 그 부동산 한 곳을 좀 친분을 쌓았다. 그럼 가끔씩 내가 일을 하다가 좀 일찍 끝난다. 그러면 특히 그 오래된 부동산은 일찍 문 닫지 않아. 그럴 때 살짝 가서 뭐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뭐 이런 거라도 들고 가서 한 잔 마시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요즘 부동산이 어떻고. 친분을 쌓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친분을 쌓고 계속해서 얼굴을 비춰주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꼭 사고 싶다는 간절한 얘기를 세뇌시킨다고 할까? 그러다 보면은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A급 금매를 살 수 있는 언니만의 노하우야. 상반기가 좀 금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2월, 3월에도 앞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 상황에서 법인 매물이라든가 그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이 보는 연령층이 불인이들이다 하면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해. 많아야 몇천, 몇백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거 사실 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뻥이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는 거야. 하다못해 몇백으로도 할 수 있고 작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 특히 요번에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에서 내놓는 것들 중에 소형들이 꽤 있을 거야. 가격이
가격이 덜 오른 것부터 팔라는 게 있거든. 덜 오른 것부터 팔아야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맨 나중에 팔 것들은 그래도 가장 덩치가 크면서도 차익이 큰 거겠지. 그러면 좀 더 초반에 작은 소형대가 먼저 나올 거야. 지금 우리가 살 때 실거주로 사는 거라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뭐 70%까지도 대출이 되니까 대출 활용할 때는 오피스텔이 좀 편하지. 지금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 많아야 50%잖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도 나오니까 대출 받기가 좋지.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실거주 할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통장이 있는 친구들은 오피스텔 사는 것도 괜찮아. 청약통장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면서 오피스텔에서 거주도 할 수 있고 대출도 일반 주택보다는 한 20% 정도 더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 이런 거 금매를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입주 당시에 이제 갑자기 입주를 하면서 전세에 막 못 맞추거나 아니면 던지려는 사람도 가끔씩 있거든. 그래서 한참 입주할 때 막 몰릴 때 좀 싸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이거는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 또 자주 나와. 요즘처럼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들이 어려우니까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이 많아서 자주 나오는데 욕심껏 또 했다가 이렇게 한두 개씩 대신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금매로 생각해서 살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은 많이 나오질 않아서 실거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저렴한 곳은 할 수도 있겠지.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한 5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내외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오피스텔보다는 그래도 빌라가 조금 더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유리한 면이 있어. 좋은 위치일 때 얘기야. 왜냐하면 감가상각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 하지만 땅의 가치로 그 다음엔 평가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빌라의 장점은 지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따라 올라주는 게 있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언니가 얘기한 거 있지? 쭉 오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빌라를 또 구입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마지막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마 친구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이 아파트 쪽일 것 같아. 아파트는 차액이 적게 든다라는 거가 아주 가끔씩은 있기도 했었어.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해도 구로동 일대의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으로 가능했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 지금은 그렇진 않아.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어렵고, 그래도 뭐 1억 내외로라든가 1억 전후로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 예를 들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살짝 더 높은 것들은 나홀로 아파트들.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뭐 100세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대기업에서 지은 일군 건설사가 짓지 않고 했을 때는 특수인데, 대신 그런 걸 고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단지에 이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살짝 나홀로가 있어. 그럴 때는 대단지에서 누리는 특수를 다 누릴 수 있잖아. 그 대단지 가격은 정말 가격이 비싸. 하지만 바로 그렇게 나홀로 살짝 끼어 있는 것들은 많이 저렴하거든. 그치만 전세가가 높아. 이유는 뭘까? 대단지에 사는 전세 수요자나 나홀로에 사는 전세 수요자나 누리는 게 똑같아. 전세 수요자는 자산 가치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것을 누리는 거잖아. 누리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단지보단 저렴하면 돼. 거기에서 금매까지 나온다면 더 좋고. 마지막으로 본인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라든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거는 나에게 운동할 만큼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책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인 거라고 봐.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없어서 부동산 쪽 관심 못 갖고 못 산다? 그렇진 않아. 몇백만 원부터 뭐 몇 억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만 갖는다면은 나도 집주인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2월, 3월에 급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했잖아. 요거 한번 기회 삼아서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